여러분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언제까지 당신의 삶이 목줄에 묶인 채 두려움에 떠는 강아지처럼 순간의 감정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불씨가 되리라 믿는다면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변에도 나눠주십시오. 구독과 공유는 더 많은 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깨닫게 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항상 좋은 기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나약한 감정은 당신의 꿈에 단 1%도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약한 감정은 친구가 아니라 당신의 성장을 가로막는 적입니다.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진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나약함을 감정의 솔직한 것이라 포장하거나 내 느낌에 충실할 뿐이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합시다. 당신의 감정은 당신의 목표를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쏟아부은 피와 땀, 그 노력의 시간들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나약한 감정은 당신을 앞으로 밀어주기 위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 실패의 자리로 질질 끌고 가기 위해 나타날 뿐입니다. 피곤하다고 느낍니까? 그래서 뭐 어떻다는 말입니까?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나요? 그것이 당신이 정말로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허락과 착각합니다. 단지 어떤 감정을 느꼈다는 사실이 그것을 진실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하물며 당신의 인생을 결정할 권리를 주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나약한 감정은 교활한 거짓말쟁이입니다. 어둡고 춥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때 당신의 귓가에 그럴듯한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들은 지독하게도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오늘 하루쯤은 쉬어도 괜찮아. 이만하면 충분히 했어. 조금 쉬엄쉬엄 해도 돼.와 같은 말들로 당신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합리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는 교묘한 파괴 공작, 즉 사보타주입니다. 당신이 그 나약한 생각에 예스라고 답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성장에 노라고 답하는 것과 같습니다. 감정적인 이끌림에 굴복할 때마다 나약함이 당신을 더욱 단단히 올가매도록 허락하는 셈입니다. 계속해서 그 나약함에 힘을 실어준다면 결국 그것은 당신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당신은 더 이상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반응하는 존재로 전락합니다. 감정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패배로 가는 길입니다. 나약함은 거대한 트럭처럼 당신을 덮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한 속삭임처럼 스며듭니다. 당신이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지쳐 있을 때,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것이 더 쉬워 보일 때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겁니다. 오늘 하루 운동 건너뛰는 게 뭐 대수라고, 조금 늦거나 요령 좀 피운다고 문제될 건 없지 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의 패턴이 만들어지고 당신의 정신에 하나의 사고방식이 새겨지고 있으며 하나의 정체성이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변명 하나하나가 모여 당신이라는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약함은 인내심이 강합니다. 단 하루 만에 당신을 무너뜨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날카로움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무뎌지게 만들면 그만입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시해야 합니다. 당신의 꿈은 바로 당신 자신의 망설임에 의해 서서히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그 부드러움, 행동하기 전에 항상 동기부여가 되기를 기다리는 그 습관,
그것이 바로 당신의 적입니다. 나약한 감정은 자기 관리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무르게 만듭니다. 스트레스는 멈추라는 신호이고, 압박감은 잠시 쉬라는 뜻이며, 두려움은 후퇴하라는 명령이라고 당신을 설득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은 당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보이지 않는 족쇄를 채우고는 그것이 편안함이라고 속삭이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말을 믿는다면 당신은 영원히 약한 채로 남을 것입니다. 평범한 수준에 머물고 제자리를 맴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당신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정신을 강철처럼 단련해야 합니다. 나약함을 어르고 달래야 할 대상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위협하는 적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나약함에 굴복할 때마다 당신은 그것을 더욱 강화시키는 훈련을 하는 셈입니다. 당신의 정신이 그 나약함에 복종하도록 길들이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당신은 자신이 본래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위대한 버전의 당신은 수많은 안일한 선택과 감정적인 타협의 더미 아래에 파묻혀 버렸기 때문입니다. 나약함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항상 당신 곁에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아차리고 뿌리 내리기 전에 무릎을 꿇려버리는 것은 바로 당신의 역할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길은 잔인할 정도의 정직함을 통하는 것뿐입니다. 당신의 변명을 들어줄 상담사는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물은 순간들을 위로해줄 인정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의 당신을 그대로 주저앉히려는 모든 감정들에 맞서 전쟁을 선포하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 나약한 감정들을 넘어선 곳에 존재하는 또 다른 버전의 당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친 생각, 불안한 속삭임, 게으른 충동에 당신의 힘을 계속해서 내어준다면 당신은 결코 그 위대한 자신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싸워야 합니다. 매일, 매 순간, 타협도, 협상도 없습니다. 오직 규율, 열정, 그리고 전진만이 있을 뿐입니다. 위대함은 감정을 무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행하는 데서 나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들은 위대함이 영감이나 뜨거운 열정, 혹은 완벽한 타이밍과 마법 같은 동기부여가 찾아와 모든 것을 쉽게 만들어줄 때 이루어진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환상일 뿐입니다. 위대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기분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에 의해 지배됩니다. 피곤한지, 화가 나는지, 슬픈지, 지루한지,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지 따위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나타나서 실행하고 묵묵히 나아갑니다. 감정은 일시적이지만 규율은 영원하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기 싫은 날을 겪습니다. 가장 절제력이 강하고 가장 큰 성취를 이루었으며 가장 멈출 수 없어 보이는 사람들조차도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발끈을 묶고 헬스장으로 향합니다. 전화를 걸고 정해진 횟수를 채웁니다. 머릿속의 소음을 무시하고 오직 눈앞의 임무에만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감정을 쫓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쫓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당신의 기분에 관심이 없습니다. 결과는 감정이 아니라 꾸준함, 행동, 반복, 노력에만 반응합니다.
이것이 바로 평범한 사람과 정상에 있는 사람을 가르는 경계선입니다. 평범한 사람은 감정이 운전대를 잡도록 내버려 둡니다. 운동할 기분이 아니면 건너뜁니다. 동기부여가 안 되면 미룹니다. 피곤하면 포기를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정상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감정을 느낍니다. 단지 그 감정에 복종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들은 감정을 명령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저 헤쳐나가야 할 장애물이나 배경소음 정도로 취급할 뿐 결코 고개 숙여야 할 권위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올바른 감정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패배하는 전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결코 항상 하고 싶은 기분을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순간 완벽하게 준비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행동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실행력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무기입니다. 실행력은 감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결단만을 요구할 뿐입니다. 당신은 그 일에 전념하기로 결단하고 하고 싶든 아니든 그냥 해내는 것입니다. 비가 오든 해가 뜨든 흥분되든 무기력하든 하늘을 날고 있든 바닥을 기고 있든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당신이 그 자리에 나타나서 당신의 일을 해냈다는 사실뿐입니다. 당신은 출근 도장을 찍었습니다. 주저하지 않았고 징징대지도 않았으며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실행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추진력이 쌓입니다. 그렇게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위대함이 획득됩니다. 영감이 넘치는 순간이 아니라 저항하는 순간의 말입니다. 머릿속의 모든 목소리가 그만두라고 소리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을 해낼 때 이대함은 당신의 것이 됩니다. 당신은 이제 무자비하고 집중하며 오직 실행에만 몰두하는 사고방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당신의 감정에게 승인을 받기 위해 확인하지 마십시오. 오늘이 적절한 날인지 묻기 위해 멈추지 마십시오. 그냥 움직이십시오. 행동하고 전진하십시오. 감정은 비명을 지를 수도, 울부짖을 수도, 안락함을 구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갑니다. 위대함은 불편함의 등 위에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저항 속에서 번성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고요함 속에서 당신 안의 모든 것이 멈추라고 말할 때 당신이 거부함으로써 솟아오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경쟁력이고 당신을 남들과 다르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감정은 당신 삶의 운전대가 될 수 없습니다. 감정은 너무나 변덕스럽고 무르고 즉흥적입니다. 만약 감정이 이끌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당신을 낭떠러지로 이끌 것입니다. 감정의 기복에 면역이 되도록 스스로를 훈련해야 합니다. 감정이 무의미해질 정도로 확고한 사고방식을 구축해야 합니다. 당신은 기분이 좋아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실행합니다. 감정이 맞아떨어져서가 아니라 당신의 기준이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원하는 사람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구분하는 차이입니다. 감정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은 실행력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그곳을 지배하십시오. 매일 아침 당신이 눈을 뜰 때 당신의 머릿속에서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발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목소리들이 시작됩니다. 하나는 침대에 더 누워있어라고 말하고 다른 하나는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너무 춥고 너무 이르고 너무 힘들다고 속삭이고 다른 하나는 움직일 시간이야. 일어설 시간이야.
밀어붙일 시간이야라고 외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갈등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전쟁을 온전히 인지하지 못하고 통제할 만큼 충분히 훈련되어 있지 않다면 당신은 깨닫지도 못한 채 그 전쟁에서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공격받고 있지 않은 것처럼 자신의 마음이 안전지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지형입니다. 모든 나약함, 변명, 두려움, 한계는 무장한 채 당신이 경계를 늦추는 순간 당신을 쓰러뜨리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배가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나약함과 협상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에게 살살 다뤄달라고 부탁할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냥 사라지기를 바랄 수도 없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정면으로 맞서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당신 자신의 마음에 깃발을 꽂아야 합니다. 무엇이 그 안으로 들어오고 무엇이 머물며 무엇이 파괴되어야 하는지를 완전히 통제해야 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지휘하지 않는다면 다른 누군가 혹은 다른 무언가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의 안락함, 의심, 과거, 고통, 미루는 습관,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을 궤도에서 이탈시키기 위해 대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날카로움과 공격성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이 전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벌어집니다. 당신은 매 순간 당신의 강점을 강화하거나 당신의 약점에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운동을 건너뛸 때마다 5분만 더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때마다 집중해야 할 일에서 주의가 흐트러지도록 내버려 둘 때마다 당신은 내면의 적에게 더 많은 영토를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땅을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잔인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내어준 단 한 뼘의 땅도 당신은 결코 되찾지 못할지 모릅니다. 이 전쟁은 망설임에 보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벌합니다. 당신이 이전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매일 리셋됩니다. 당신은 매일 하셔 새로운 병사로 깨어나며 이 전쟁터는 어제의 승리를 기억해주지 않습니다. 지배한다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감정이 아닌 당신의 기준에 귀 기울이도록 훈련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생각을 이끄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려움이 나타났을 때 기분이 나아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심이 귓가에 속삭일 때 당신은 행동으로 소리쳐 응수합니다. 나약함이 쉬운 길로 당신을 유혹할 때 당신은 그 길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립니다. 지배는 곧 소유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소유하고 당신의 반응을 소유하며 당신의 선택을 소유합니다. 그리고 실수를 했을 때 변명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탓하지 않습니다. 즉시 일어서서 바로잡습니다. 마음이 그것을 실패의 패턴으로 만들기 전에 말입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전쟁터라면 규율은 당신의 무기이며 집중은 당신의 갑옷이고 목표는 당신의 연료입니다. 이 전쟁은 수동적으로 앉아서 동기부여가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매일 자기 자신과 전쟁을 벌이고 당신 안에 그 어떤 것도 솟아오르려는 당신의 의지보다 강할 수 없다고 몇 번이고 결심함으로써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당신은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당신의 미래, 목표, 당신이 남길 유산, 이 모든 것이 당신 머릿속에 나약한 생각 하나가 살아남도록 내버려 둘 때마다 위태로워집니다.
그러니 지배하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당신의 삶이 걸린 것처럼 정신적 통제를 연습하십시오.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궤도에 고정시켜줄 의식, 시스템, 루틴을 만드십시오. 삶이 당신에게 주먹을 날릴 때조차도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삶이 쉬워져서가 아니라 당신의 정신이 더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전쟁터를 포기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나약함이 이기도록 내버려 두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매일 전쟁을 준비하며 일어나기 때문에 당신은 그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편안함은 잠재력의 살인자입니다. 순간적으로는 기분 좋게 느껴집니다. 안전, 용이함, 평화를 속삭입니다. 이만하면 충분했다고 말합니다. 당신을 부드러운 일상, 예측 가능한 패턴, 낮은 노력의 습관으로 유혹합니다. 하지만 편안함이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 안에 머무는 매 순간 그것이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훔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편안함은 당신의 친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인지 있게 만드는 조용한 적입니다. 당신 안에 불꽃을 무디게 하고 당신의 야망을 축소시킵니다. 당신이 솟아오르도록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안주해도 좋다는 허락을 내립니다. 당신 삶의 모든 돌파구는 쾌락이 아닌 고통의 시간을 거친 후에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이 옳은 것보다 쉬운 것을 선택하는 순간 당신은 성장해야 할 곳에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평생 편안함을 쫓으며 살아갑니다. 쉬운 길, 지름길, 비법을 원합니다. 항상 기분 좋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고방식이 그들을 제자리에 머물게 하는 이유입니다. 편안함은 당신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평범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당신이 가만히 앉아 있도록 내버려 둡니다. 당신이 언젠가는이라고 말하고는 결코 책임지지 않도록 내버려 둡니다. 변명을 논리적으로 들리게 하고 게으름을 자기 관리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동안 그것은 당신의 날카로움을 죽이고 있습니다. 당신의 잠재력은 편안함 속에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불편함, 투쟁, 노력 속에서 당신을 땀 흘리게 하고 피 흘리게 하고 싸우게 만드는 결정들 속에서 살아 숨쉽니다.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고 싶다면 쉬운 것에서부터 걸어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거래 조건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위대함을 쫓으면서 동시에 편안함을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들은 같은 동네에 살지 않습니다. 당신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지금 당장 기분 좋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강력한 누군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둘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는 당신을 만들고 다른 하나는 당신을 무르게 합니다. 하나는 규율을 요구하고 다른 하나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편안함을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마주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성장하는 데 필요한 고통을, 변화하는 데 필요한 노력을, 더 나아지는 데 필요한 분투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영원히 자신을 속일 수 없습니다. 결국 편안함은 진실을 드러낼 것입니다. 결코 이루어지지 않은 꿈들, 결코 만들어지지 않은 힘, 결코 날카로워지지 않은 기술들. 당신은 거울을 보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머지 90%는 희생을 요구했기 때문에 당신은 잠재력의 10%만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편안함은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해 당신의 눈을 멀게 합니다. 당신을 변명으로 감싸고 안주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안주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진화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진화는 결코 안전한 공간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길 속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은 압박 속에서 성장합니다. 상황이 어려워질 때 성장합니다. 시험받고 밀어붙여지고 편안한 것 이상으로 늘어날 때 성장합니다. 잠재력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았던 반복 운동 속에, 일어나기 싫었던 일은 아침 속에, 포기하고 싶었지만 대신 싸우기로 선택했던 순간들 속에, 편안함은 결코 당신을 그러한 순간들로 이끌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을 그것들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을 것입니다. 당신을 무르고 예측 가능하며 영감 없는 상태로 유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악은 당신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잘하고 있다고, 삶은 괜찮다고 확신시킬 것입니다. 그동안 당신의 잠재력은 어둠 속에서 당신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한다면 더 많은 것을 해야 합니다.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다면 더 많이 고통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공식입니다. 치트키는 없습니다. 쉬운 길은 없습니다. 고통은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야말로 당신이 나머지 사람들과 자신을 분리시키는 곳입니다. 의도적으로 불편해지려는 사람들이 바로 돌파구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폭풍을 피하는 대신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솟아오르는 사람들입니다. 편안함은 새 장입니다. 자유처럼 보이도록 꾸며져 있지만 실제로는 느린 죽음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선택하는 매 순간 당신은 당신이 되어야만 했던 존재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규율은 의심보다 더 크게 외칩니다. 의심은 당신이 한 걸음 나아가려 할 때마다 귓가에 속삭입니다. 더 큰 무언가를 향해 나아갈 때마다 당신의 능력을 의심하고 과거의 실패를 상기시키며 당신은 충분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았고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목소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성장하려 할 때마다, 변화하려 할 때마다, 어제의 당신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려고 감히 도전할 때마다 당신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를 잠재우는 힘은 어떤 마법 같은 자신감의 폭발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규율 속에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는 반복 훈련 속에서, 포기하는 것이 더 쉬울 때 내리는 결정들 속에서 발견됩니다. 규율은 말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당신이 진심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당신의 감정이 반대하더라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며 당신의 의지가 두려움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동하기 전에 자신감이 생기기를 기다립니다. 확신을, 명확성을, 이제 가도 좋다고 말해주는 어떤 정신적인 청신호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 청신호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의심은 항상 그곳에서 당신의 속도를 늦추려 합니다. 준비되었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린다면 당신은 영원히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규율을 선택한다면 당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입니다. 가슴에 두려움을 품고 마음에 의심을 품은 채 상관없이 실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승자와 나머지 모두를 가르는 차이입니다. 그들이 의심을 느끼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의심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의심을 뚫고 행동하도록, 그 목소리가 아무리 커지더라도 나타나도록 스스로를 훈련합니다. 그리고 그 훈련은 오직 규율, 매일의 고통스럽고 끊임없는 규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규율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규율을 가지고 깨어나지 않습니다. 반복을 통해 그것을 단련합니다. 침대가 덫처럼 느껴지는 이른 아침을 통해 몸이 멈추고 싶어하는 운동을 통해 내가 휴식을 간청하는 힘든 시간을 통해 말입니다. 쉬운 길을 택하는 대신 힘든 일을 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더 큰 힘을 쌓습니다. 당신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의심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나아갈 수 있다는 증거를 쌓음으로써 그것을 죽입니다. 행동을 통해 부인할 수 없는 존재가 됨으로써 그것을 죽입니다. 당신은 압박을 감당할 수 있고 두려움을 무시할 수 있으며 투쟁을 뚫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보여줍니다. 의심은 끊임없는 규율 앞에서 사라집니다. 의심은 처음에는 비명을 지를지 모르지만 규율은 그것이 잠길 때까지 계속해서 주먹을 날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 삶에서 가장 큰 목소리는 당신의 행동이어야 합니다. 말은 값싸고 흥분은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규율은 힘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져도 움찔하지 않고 삶이 먼저 주먹을 날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규율은 반응하고 적응하며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사람들은 동기부여를 사랑합니다. 기분이 좋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기부여는 상황이 현실이 되면 사라집니다. 규율은 남습니다. 규율은 날씨, 기분, 상황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명령에 따라 실행합니다. 당신이 그런 식으로 살 때 옳은 일을 하기 위해 옳은 기분을 느낄 필요가 없는 종류의 사람이 될 때 당신은 무기가 됩니다. 당신은 멈출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의심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의심에게 마이크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의심이 당신의 결정을 내리도록 내버려 둘 여유가 없습니다. 공간을 내주면 의심이 당신을 소유할 것입니다. 당신이 망설일 때마다, 뒤로 물러설 때마다, 의심이 지휘하도록 내버려 둘 때마다 그것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규율이 잡혀 있다면 당신은 듣지 않고 이끕니다. 그 두려움, 그 불안감, 그 제고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입니다. 당신은 협상하지도 설명하지도 정당화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합니다. 규율은 의심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압도합니다. 나약함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짓밟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규율은 당신의 정체성이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흥분을 필요로 하지 않고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확신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반복해서 실행합니다. 의심이 조용해지는 것을 넘어 무의미해질 때까지 말입니다. 고통은 연료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깨워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날것에 여과되지 않은 진실입니다. 당신은 자신감을 위장할 수 있고 동기부여된 척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과 심지어 자신에게까지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고통은 일이 진짜일 때 나타납니다. 고통은 당신이 편안함을 넘어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멈추는 선을 넘을 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은 강력하고 필요합니다. 고통은 적이 아닙니다. 대가입니다. 성장의 대가, 위대함의 대가, 지금의 당신에서 당신이 되어야만 했던 존재로 변화하는 것의 대가입니다. 만약 당신이 고통스럽지 않다면 당신은 충분히 세계에 밀어붙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당신은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생존하고 있을 뿐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독처럼 피합니다. 그것으로부터 도망치고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 편안함, 변명으로 자신을 보호합니다.
그들은 삶이 용이함에 관한 것,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불편함을 피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의미 있는 모든 것, 가치 있는 모든 것, 당신을 더 나은 무언가로 바꾸는 모든 것은 고통을 통해 온다는 것입니다. 헬스는 고통스럽지만 근력을 키웁니다. 규율은 고통스럽지만 자유를 창조합니다. 상실은 고통스럽지만 회복 탄력성을 가르칩니다. 고통은 당신을 부수고 발가벗기고 더 강하게 재건할 기회를 줍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고통은 편안함이 결코 데려다 줄 수 없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 것입니다. 고통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위장할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몸이 지치고 마음이 멈추라고 비명을 지르고 한 걸음 더 내딛는 것보다 포기하는 것이 더 쉬워 보일 때, 바로 그때 당신의 진짜 버전이 앞으로 나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버전이나 SNS에 올리는 버전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단련된 버전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고통 속에서 그 버전의 자신을 만나고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오래 그곳에 머무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당신은 매번 승리할 것입니다. 당신은 고통을 탈출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것을 훈련장으로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타는 듯한 모든 반복 운동, 쑤시는 모든 발걸음, 당신 안의 모든 것이 놓으라고 말할 때 버티는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연료입니다. 그렇게 당신은 자신을 차별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포기합니다. 대부분은 기분 좋은 것을 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평범하게 머무르고 행동보다 말을 더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고통을 쫓는 사람들, 그것이 다음 단계로 가는 관문임을 알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솟아오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끄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바로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머릿속의 스위치를 전환해야 합니다. 고통을 멈추라는 신호로 해석하는 것을 멈추고 더 세게 가라는 신호로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고통스러울 때, 바로 그때가 당신이 더 깊이 파고들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당신이 2배로 노력할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여기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하는 지점이다라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킬 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고통 없이 한계를 깰 수 없고 고통 없이 위대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처벌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것을 환영하고 포용하고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당신 안에서 어떤 편안함도 결코 지필 수 없었던 불을 지피게 하십시오. 당신이 고통을 양분으로 삼도록 스스로를 훈련할 때 당신은 다른 종족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역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기대합니다. 더 이상 압박 아래 무너지지 않고 그 안에서 솟아오릅니다. 더 이상 폭풍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당신의 경쟁력은 바로 그곳에서, 고통 속에서, 투쟁 속에서, 분투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무너지고 후퇴할 때 당신은 고통에 의해 연료를 공급받고 목적에 의해 인도되며 임무에 고정된 채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당신은 고통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